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CNN을 상대로 일단은 포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연방 대법원에다가 지금 마라라고에 급습해서 FBI가 압수해간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지금 관여해달라는 청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까지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올라가고 또 CNN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결국에는 연방 법원과 여론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스터 뉴스 상당히 보수적인 매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스터 뉴스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노 노이즈라는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저스터 뉴스 노 노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녹화가 된 방송인데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가 미리 살짝 공개가 돼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스터 뉴스 TV쇼에 인터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밀 기록, 누락 기록, 개인 자료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들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W 부시를 다루었던 방법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루었던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힐러리 클린턴도 이메일 문제 때문에 5만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한테 했던 것 같이 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트럼프는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법무부에 의해서 무기화된 것이다. 나는 그것이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투를 치른다. 나는 우리가 그 전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싸움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법치국가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대중이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대중들이 국민들이 나를 따라주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여론조사 수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나는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이야기이죠. 좌파 언론들, 좌편향 언론들이 트럼프를 밑시광이 내지는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괴짜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말짱하고 오히려 천재고 일을 잘 해왔던 사람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여론조사 수치는 그가 퇴임한 이후에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여론조사, 워싱턴 포스트나 ABC 뉴스나 전부 다 좌편향 언론들입니다만 하지만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등록 유권자의 48%를 얻고 조 바이든은 46%를 얻는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하지만은 조 바이든과 다시 2024년에 붙는다면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좌편향 언론들이 보도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 있다. 트럼프는 어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청원서에는요. 자신의 플로리다 집에서 FBI가 압수한 기록을 둘러싼 싸움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대법원이 8월 8일 수색 과정에서 트럼프의 마라라고 사지에서 발견된 분류되어져 있는 클래시파이드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표시가 있는 약 100개 정도의 문서에 대해서 법원이 임명한 스페셜 마스터 권한을 회복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에일린 캐넌 연방 법원 연방 판사죠. 에일린 캐넌 판사가 스페셜 매스터를 정해 주었죠. 지정을 해서 스페셜 매스터가 생겼는데 이 스페셜 매스터가 어떤 서류를 볼 수 있고 어떤 서류를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명령이 떨어지면서 캐논 판사가 스페셜 매스터는 이 클래시파이드라고 되어져 있는 기밀 문서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 문서는 보지 않는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뭐 이게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거니와 또 실질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스페셜 매스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서류를 다 혼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을 고용을 해서 그 서류를 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보좌관들한테는 연방 판사도 아니고 뭐 아무런 보안 코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들로 인해서 기밀 내용이 유출되면 곤란하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스페셜 매스터한테 이 100개 기밀 문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100개 문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지 못하게, 열람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인데 뭐냐 하면 이거 기밀 문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떠나기 전에 기밀 해제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밀 해제 명령을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밀 문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람해도 된다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것이 캐논 판사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한테 청원서를 보내게 된 것이고요. 그럼 연방 대법원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거 지금 스페셜 마스터가 그 서류 볼 수 있다, 보게 해줘라 라고 개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명령은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메모들이 행정특권에 의해 다뤄졌거나 퇴임 전에 기밀 해제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인데 뭐냐면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그 기밀 해제한 거니까 봐도 됩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 스페셜 마스터가 볼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스페셜 마스터가 그거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서류를 볼 수 있다라고 명령을 내려놓으면 거꾸로 어떤 게 증명이 되냐면 그것은 더 이상 기밀이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인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재판 하나마나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뚫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연방 법무부 쪽에서는 이걸 또 막으려고 길을 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백악관에서 자신의 사조로 운송된 기록들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8월 8일 있었던 마로라고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봐라. 우리가 아마도 가장 안전했을 것이다. 마라라고 사저에 더군다나 금고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했던, 그리고 이제 창고에다가 별도로 보관해두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라라고 사저는, 그러니까 마라라고 리조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장소였다라고 트럼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방송되는 이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가 단지 이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CNN 소송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송사가 자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많은 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CNN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러시아 담합이라든가 선거 무결성 같은 분쟁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은 아주 고려하기를 꺼려하면서 트럼프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이제 편향된 보도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트럼프의 소송은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할 것을 우려해서, 걱정해서 트럼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명예훼손을 강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건너뛰겠는데요. CNN 방송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소송당한 거에 대해 일단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는 유세장에서처럼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 건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의도된 전쟁 장기화다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게 전쟁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진작에 평화협정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깨놨었죠. 그리고 계속 으르렁거리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총알을 장전을 해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유럽에 판매하는 석유값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돈을 막 사들였고 중국이 대량으로 또 석유를 러시아에서 사들였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올라간 석유값으로 비싸게 석유를 많이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금을 지금 대줍니다. 무기 보내주고 또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돈도 보내주고 각종 프로그램을 또 동원해가지고 국무부라든가 이런 미국의 여러 부서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면서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계속 치르게 하는 이런 상황이죠.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해법이 저희가 어제 얘기해드렸던 해법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정학적 영향력,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뭐냐 하면 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석유 가격을 낮추는 거다. 이겁니다.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제. 근데 트럼프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의 가스 가격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면 그러면 국내에서 석유값은 떨어질 것이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 유가에도 국제 유가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석유를 비싸게 팔지 못하는 싼값에 지금 석유를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총알이 싸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전쟁을 이제는 이제 마무리하자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생각해봐라.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다. 우리는 곧 에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세계에 우리는 석유를 보급하려고 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막 끝냈다. 충격적이었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에너지 독립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석유 수입국이 아닌 석유 수출국으로 트럼프 때 이미 바뀌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 유지했더라면 그러면은 국제 유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큰 나라가 됐을 겁니다. 미국이. 미국에서 생산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그러면 오펙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오펙이 생산량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루에 200만 배럴씩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펙이 생산량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제 유가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안에 있는 이 셰일가스들만 다 드러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국제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지금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합쳐져서 엄청난 미국의 경제적인 힘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이 돼버립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금 석유 못 파게 만들고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규제들만 더 만들어내고 지금 석유 수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전략 비축유는 막 퍼내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트럼프는 지적을 합니다.
석유값이 올라간 것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바이든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뭐라고 욕을 합니까? 푸틴 때문이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석유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만해 천만해입니다. 이 잘못의 시작은 미안하지만 바이든한테 있었다. 바이든이 석유를 감산하고 지금 환경에너지 쪽으로 막 급회전시키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었다가 에너지 수입 국가로 의존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다. 전쟁은 벌어졌는데 빨리 끝내려고 중재 노력을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계속 전쟁이 지속되게끔 자금을 밀어넣어 주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 여파로 더 인플레이션은 나빠지게 됐다.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바이든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 결과로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 건데 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어쨌든 해법은 다시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돼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 해법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러시아도 끽소리 못해요. 근데 오늘 그 방송에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이건데요.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선으로 낮춰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전쟁할 수 없다, 푸틴은. 그리고 전쟁 멈추게 될 거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가 그런다면 우리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미국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그냥 짓누르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